어떤 또 그 원인이 있느냐? 모 기업 부산은행에서 과감하게 투자하고 그리고 선수단이 작년에 이제 플레이오프를 처음 진출했다고 하와이도 보내주고 어떤 이런 그렇죠. 지원을 해주는 것들이 이 선수들을 좀 춤추게 하고 좀 이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구단이 좀 이제 잘 크고 이제 부산에 지금 관중들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. 제가 봤을 때는 부산 사직체육관은 이 부산 사람들의 그 어떤 열기는 그 열기와 그 의리는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. BNK랑 다른 팀이랑 BNK가 원정 와서 그 끝나고 나면은 BNK한테 팬 이렇게 사인이나 같이 이제 사진 찍자고 요청하는 팬들이 거의 극히 드물었는데 이제는 꽤 많이 늘어났습니다. 제가 봤을 때도. 예. 아무래도 그 전신이었던 KDB 생명 때는 거의 바닥에서 놀던 팀인데 그게 아무래도 무슨 차이가 있냐면 그 결국에는 뭐 선수단이 잘 나가는데 보통 감독 탓을 많이 하잖아요. 감독 탓을 많이 하죠. 그러니까 감독 탓을 많이 하는데 그 결국엔 뭐가 있냐면 그 감독 데려오는 것도 그 오너가 하는 거고 구단주가 하는 거고 결국에 그 감독한테 어느 정도 기회를 주고 어느 정도 바탕은 제공해 줄 수 있는지 그게 결국에는 구단주가 하는 몫이에요. 그렇죠. 근데 KDB 생명 위너스는 그게 안 되는 팀이었어요. 어느 정도였냐면 그 홈구장이었던 구리시 체육관이 연습경 구장이기도 했는데 그게 구리시 소유다 보니까 구리시에서 뭔가 행사로 뭔가를 해야 될 때 그 대관이 되기 때문에 그 선수들은 연습을 하고 싶어도 할 데가 없는. 그러니까 아니 내가 농구 선수인데 연습을 하고 싶은데 연습을 할 수가 없어. 내가 학생인데 연필이 없어. 이거랑 똑같. 내가 군인인데 총이 없어. 이거랑 같은 거 아니에요. 그렇죠. 답답해 죽는 거지. 어떻게 그거를. 나는 선수들이 그때 너무 불쌍했던 게 말씀하신 대로 구리시에서 뭔가를 한다. 그러면은 뭐 그냥 못 쓰는 거예요. 예, 못 쓰는 거야. 아무래도 그때 이미탈퇴 선수도 그 제일 많았어요. 그렇죠. 지금 김시현 선수만 해도 그 이미탈퇴를 했다 돌아왔던 선수고 구슬 선수도 그랬고 이정현 선수도 거기다가 이미탈퇴했던 선수죠. 그렇죠. 지금 하나은행에서 센터 포지션 맡고 있는 이정현 선수도 그렇고 이게 참 굉장히 많습니다. 정말 이거는 너무 많을 게 많아요. 이거는 너무 가슴에 막 이게 한이 맺힌 게 너무 많아서 막 진짜 다 토해내고 싶은데 그럴 기회가 별로 없었어. 그러니까 그런 구단이니까 선수들도 나가고 전력 유지도 안 되고 그러니까 지원이 그런 구단에서 어떻게 뭐 거기 선수들이 부상 때문에 고생한 적도 많아요. 저 7명이 시즌아웃 하는 적도 있잖아요. 그때 이경원 선수가 리더였었거든요. 이경원 선수가 지금은 이제 약간 이제 그런 거를 좀 초월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좀 마음이 편안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그때 당시 구리체육관에서 이게 KDB 생명이 이기는 날이 거의 없는 거야. 없지. 네, 이기는 날이 거의 없는 거예요. 사진은 또 찍고 싶고 사인은 또 요청을 하고 싶었거든요. 그래서 요청을 하면은 와, 정말 그 표정이 정말 와 진짜 못 다가가. 아니 너무 미안한 거야 이게. 그래서 못 다가가다가 정말 어쩌다 한 번 딱 이렇게 이기면은 그날 이제 딱 이제 팬 서비스를 요청하는데 그게 한 번 이겼을 때가 언제였냐면은 신한은행이랑 했던 경기였거든요. 주전들 다 빼고 이제 그 경기를 이긴 거예요. 시즌 막판에 이제 순위 다 결정됐을 때 그때 막 펑펑 우는데 내 가슴이 막 찢어질 것 같더라. 그때 보니까 막 펑펑 울면서 너무 이번 시즌 뭐 힘들었고요. 뭐 리더로서 참 제가 뭐 쉽지 않았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. 막 이러는데 그 오기업이 그러면은 결국에는 지원도 안 되고 연습도 제대로 못 하고 그러니까 성적이 안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. 그런 팀에는 좋은 선수들이 가려고 하지도 않아요. 어느 회사원이나 그 복지 좋고 돈 많이 그런 데 주는 회사 가죠. 가고 싶지 어디 돈도 안 주고 복지도 그지 같고 이런데 누가 가고 싶어요 솔직히. 그러면은 그 솔직히 프로는 이기면은 받는 보너스 이런 것도 있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좀 깎아서라도 이기는 데 있는 게 나은 거예요. 그러면은 그런 팀에 있는 선수를 데려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? 오버페이를 해야 돼요. 돈을 써야 됩니다. 구단주 여러분들. 그 돈 안 쓰고 그 날로 먹으려다가 그 체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. 예. 제가 봤을 때는 그 박정원 감독님의 어떤 그 지도력이나 그 이런 선수단을 이렇게 다루는 기술 같은 게 굉장히 탁월하신 것 같습니다. 저는 박정원 감독님한테 정말 많이 이번에 놀랬던 게 선수들을 이렇게 따뜻하게 감싸 안으면서 막 욕설이나 이런 것도 안 하시고 해야 될 걸 정확하게 딱 포인트만 짚어 예. 설명해 주시니까 알아듣기 쉽게. 예. 그 박정원 감독님이 너무 유하게 지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었는데 그게 본인 인터뷰에서 뭐라고 하셨냐면
그런 상황에서 내가 막 뭐라고 해서 분위기가 떨어지면은 그걸 끌어올리는 게 더 어렵다고 하셨어요. 근데 굉장히 훌륭하신 생각인 것 같아요. 그건. 근데 그렇게 생각한다고 진짜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. 많지가 않죠. 저는 처음 본 것 같아요. 그 유병재 씨도 뭐라고 했냐면 농구 감독들 다 분노 조절 장애가 있다고 했잖아요. 아 그렇죠. 좀 뭐 요새 또 위성호 감독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좀 이슈가 되기도 했죠. 예, 그게 이제 저는 많이 봤어요. 그 막 아니 위성호 감독님 같은 경우는 막 15점 차로 이기고 있는데도 공 한 번 놓치면은 불호령이 떨어져요. 막 이러면서 이제 아니 딱 처음 이제 그때 와이프랑 농구장을 갔었는데 갑자기 위성호 감독님이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 막 뭐라고 하니까 아니 저 감독님께서는 이기고 있는데 왜 저렇게까지 하시지? 이런 말을 물어보더라고 나한테. 예. 그런 어떤 점에 있어서 박정원 감독님의 그 지도 방식이 굉장히 탁월하다. 그렇다고 뭐 다른 감독님들이 잘못됐거나 막 못하고 있다 이거는 절대 아니고요. 예, 어떤 그 첫 여성 감독님으로서의 6연승, 예, 이 참 대단한 기록이고, 예. 원래 스타 플레이어들이 감독이 되면은 잘 못한다고 하는 그런 속설들이 있잖아요. 아무래도 저도 실제 감독님이 되신다고 하실 때 불안했던 게 스타 플레이어가 지도자를 하면 문제가 일단 이 선수가 이걸 왜 못하는지를 이해를 못해요. 자기한테 너무 쉬운 거니까. 아 그렇지. 그 옛날에 NBA 레리 버드라고 그 80년대 1980년대 레전드가 있는데 이분이 백인인데 정말 그 3점 슛의 달인이었어요. 근데 팀 선수들이 자기 뜻에 안 맞춰주는 거야. 못 맞춰주는 거야. 그래서 야 너는 왜 그거 못해? 막 너는 왜 그거밖에 안 되냐? 막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제 꼰대 소리를 들었죠. 예. 그게 솔직히 그게 다 되지가 않으니까 스타 플레이어가 있는 거고 그런 건데 그게 본인은 조금 어느 정도 노력하니까 이게 됐단 말이에요. 근데 무조건 연습한다고 다 강해지는 건 아니거든요. 그렇지. 이게 근육은 강해지는데 관절은 점점 소모가 돼요. 이게 관절 소모되는 속도가 그 강해지는 속도보다 더 빠른 경우도 있어요. 이러면은 못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거를 이해를 못하지. 이게 되는 사람은 그냥 좀만 하면 되는 건데 왜 하네 이 생각을 하지. 이게 안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못 하니까 원인 진단이 안 되는데 어떻게 솔루션이 나오겠어요. 이래서 좀 걱정을 했었는데 제 걱정이 기우가 됐죠. BNK의 그 어떤 와일드 카드, 예, 우리의 주제에 맞게 이제 한번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BNK에서의 그 와일드 카드는 어떤 선수라고 생각하십니까? BNK에서 솔직히 가장 드러나 있는 선수이기도 한데요. 그런 만큼 적당한 대우를 못 받고 있다고 보기에도 이 선수가 가장 큰 것 같아요. BNK의 안혜진 선수입니다. 예. 인터넷 중에 댓글창 읽어보세요. 80% 이상이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판이 아니죠. 아니죠 이거는. 다른 팀 포인트 가드들도 다 그 정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. 득점을 해준 선수들이 그만큼 많잖아. 득점해주고 다 인터넷에 안 나가고 계속 남아서 자리를 지켰던 선수예요. 어쩌라는 거야. 안혜진가 득점을 해서 진다. 이걸 깔려고 만드는 이유도 아주 그냥 각양각색인 것 같아요. 그냥 욕하고 싶어 이유를 아무거나 갖다 붙이는 거예요.